저는 쇼 호스트 유진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한잔 마실 게스트 햅터스 공동대표 리사 코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건강 커뮤니티 햅터스 공동대표 리사 코치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다이어트가 나는 제일 힘들어. 체중 유지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많은 걸 시도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좀 뭔가 원푸드 다이어트 해서 한 가지 종류만 계속 먹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친구 추천으로 해서 이제 키토제닉 들어가서 키토도 한번 해봤고 키토는 사실 효과를 본 사람들도 많은데 내 취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 확실히. 안 그러면은 뇌가 안 돌아가. 느낌이 그래. 그리고 1일 1식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간헐적 단식이지. 공복인 상태를 12시간 이상을 무조건 유지하면서 1일 1식을 안 하더라도 공복 기간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의 크기도 좀 줄이고 그리고 먹는 음식도 좀 조절하면서 먹는 거지. 또 그 가운데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내가 지금 다이어트에 너무 음식이 하나 있는데 물론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밸런스는 내가 운동을 좀 더 하고 음식을 좀 더 자유롭게만 먹어도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하고 특히 나는 이제 근력 운동은 아예 안 하고 하더라도 유산소만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최악이야 지금. 균형이 완전 무너지고 코어 운동도 안 돼 있어서 계속 자세도 거북목 되고 허리 계속 구부러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거 맛있는 건 먹어야 되겠고 이렇게 또 갑자기 밥 안 먹게 되고 최악이야. 어떤 거 같아요, 코치님? 오빠, 나 좀 보자. 그러니까 나 좀 심각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내가 심각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오케이. 하나의 과정인 거고 오빠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남성들도 그랬지만 여성들도 사실 케토제닉이나 간헐적 그런 연구 대상들이 사실 거의 100이면 100 이제 남성 그리고 이제 폐경기 여성들 대상으로 진행이 됐어. 물론 남성들한테서도 그러니까 많이 효과 본 사람도 꽤 있긴 해. 근데 오빠는 아무래도 뭐 극단적이게 했다거나 라고 해서 좀 너무 탄수화물 안 먹어서 또 그럴 수도 있거든. 나도 그랬었고. 근데 남성들 그 호르몬 자체가 덜 복잡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가임기 그 여성들에 비해서 덜 영향받기 때문에 가임기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들. 오케이. 그러니까 폐경 이전에. 오케이.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새로 많이 배우네 오늘. 그 가임기. 단어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오케이. 가임기 여성들. 그 비해서 이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되게 쉬운 대상들이야 남성들. 그래서 단식이나 이제 금식은 이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되지는 않아. 여성이 특히 단식을 시도했을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더 많은 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드라이 파스팅을 제대로 해서 딱 기간 정해서 딱 하는 게 더 좋다? 그렇진 않고 몸에 신호를 들어가면서 이것도 몸의 신호, 그러니까 너무 딱 주어진 프로토콜에만 따라서 했다가는 그러네. 안 또 맞는. 남자처럼 그냥 평범한 사이클 사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데 이 내가 드라이 파스팅, 그러니까 이제 좀 극한 단식, 물도 안 먹는 이런 단식을 갑자기 들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겨울이야. 이러면은 no. 그치? 그리고 이게 가을에 들어갔어. 이제 갑자기 내 남자친구는 머리털 다 뽑혔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오빠 좋은 얘기한 게 이게 또 여자에게 여성 아까 얘기했듯이 봄, 여름 때 하면은 효과 볼 수 있어. 여성들도. 근데 말했듯이 가을, 겨울에 했다가는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진짜 남자랑 여자랑. 그래서 왜 나도 처음부터 궁금했었던 게 그거였거든 원래. 왜 건강 커뮤니티가 아니라 여성 건강 커뮤니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궁금했었는데 지금 하나씩 궁금증이 풀리고 있어. 또 얘기해줘봐. 그래서 어찌됐건 여성의 몸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식과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음식 섭취가 없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는 이제 몸에 그런 생식이나 번식을 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좋지 않게 만들어.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아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안전하고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도 있어. 사실 이렇게 몸에 소리 들어가면서 그거는 뭐 햅터스 조인 하시면 오케이. 아실 수도 있고. 오케이. 고급 정보. 고급 정보는 여기서 누설 안 하시는 걸로. 오케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그 식이요법은 이제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꼭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자기 필요한 기간이나 주기를 잘 알고선 진행하는 게 좋고 맞아. 자기한테 맞는 식이요법 방법도 이렇게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고 아니면 또 바꿔서 적용을 하고 뭔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 나는 앞으로 오늘부터 뭐야 키토야 이러고선 내가 봄, 여름, 가을길이 언제지도 모르면서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맞아. 오케이. 그리고 굳이 16시간 그런 간헐적 단식이 있잖아. 그걸 안 해도 12시간만 단식을 해도 사실 저녁을 뭐 7시, 8시에 먹어? 다음날 아침을 7시, 8시에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어. 그치, 그걸 꼭 나는 꼭 16시간 지킬 거야 하고선 뭐 타이머 해놓고선 먹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기고 맞아. 사실 그렇게 간헐적 단식만 지키면서도 먹는 내용물이 또 달라지면은 사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고 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중요한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오빠한테도 좋을 수 있어요. 소울풀 식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울풀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었는데 좀 더 한국말로는 이제 직관적인 식사래. 근데 직관적인 식사. 근데 그 좀 딱딱한 면이 있어. 듣기에 좀 딱딱해서 우리가 소울풀 영혼적인 그런 식사법이라는 거를 이제 호칭을 했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이미 타고나기 이제 내 몸을 이제 존중하는 식사 지혜를 이미 갖추고 태어났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필요한 음식을 알아서 그런 찾는 능력을 갖고 있대. 그래서 사실 부모의 간섭이 없을 때 그 아기는 이제 스스로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는 거를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어. 그거 내니까 지금 직관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뉴트리션을 좀 깔아놨어.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당이 필요해. 근데 좀 고급진 당을 먹고 싶어. 그러면 알아서 손이 지금 이 대추로 가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나 지금 탄수화물이 좀 필요하고 나 지금 살짝 몸을 써야 되니까 알아서 빵으로 손이 간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맞아? 오빠가 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야채나 이제 좀 뭔가 그런 걸 먹어야 되는 몸이 상태가 되면 알아서 야채를 찾아서 먹고 비타민 C가 모자라면 갑자기 알아서 오렌지 주스 먹고 갑자기 과일 당길 때도 있잖아. 근데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에 의존한 걸 오래 하다 보면은 몸이 되게 독이 독을 부른다고 하거든. 그래서 거기 이제 신호와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어 있는 거야. 아, 나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 사람보다 맛을 더 못 느끼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찾게 맞아, 된다. 맞아. 왜냐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코르티솔. 또 전문 다른 용어? 호르몬. 오케이. 코르티솔. 그것도 오케이. 어떻게 보면 당을 갈구를 해.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고 하려면 그냥 바로 빠른 당, 정제당. 그게 가공식품이나 빠른 당. 빠른 오케이. 정제되어 있는 당. 오케이. 그게 왜냐면 혈관에 당이 확 빨리 가거든. 그 충족이 돼. 근데 이게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거지. 딱 충족이 돼 딱 확 내려가. 그럼 또 당이 또 땡겨.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소울풀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게 좀 신호와 멀어진 게 우리는 다이어트, 뭐 신체 이미지나 그 음식 정보 같은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이제 타고난 음식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대. 근데 성인인 우리는 과연 나의 몸을 존중하면서 느끼면서 이 신호를 느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지금 치맥을 좋아한다 그래서 매일 밤 치맥을 때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 내 몸을 생각해서 오늘 치맥을 했으면은 그래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치맥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다음날은 어제 황제같이 먹었으면 오늘은 조금 덜 황제처럼 이런 좀 밸런스 조절도 좀 해줘야 가면서 맞아. 땡긴 거라고 다 먹지는 않으면서 지혜롭게 먹어야 된다. 정말 내가 치킨 치맥이 원하는 건지 계속 물어봐줘도 좋아. 아,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 그냥 땡겨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정말 진짜 치맥이 먹고 싶은 건지 먹고 싶어? 호윤아? 오케이. 하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에 많이 휘둘리게 된단 말이야. 소울풀 식사법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헵스터스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으면은 너무 도움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따로 이제 촬영 끝나고 조금만 알려줘. 오빠한테는. 오케이, 고마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일단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 무조건 당연히 운동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그 외에도
크로스핏 여러 가지 되게 좀 더 이렇게 되게 구체화된 운동들이 이제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필라테스 하는데 필라테스가 좋더라. 난 요가 하는데 요가가 좋더라. 요가 안에서도 나는 히타 요가가 좋더라. 막 이제 점점 디테일이 나뉘면서 자기가 한 게 제일 좋은 운동인 마냥 이제 추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물어봤을 때 크로스핏 하다가 지금 요가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아.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이게 나도 크로스핏이 뭐 좋다고 하고 이제 근력을 키워주니까 시작을 했어. 근데 거의 2년을 했을 거야. 근데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야. 오히려 더 막 과식 폭식을 하고 몸이 되게 장근육이 이쁘잖아. 근데 크로스핏 하면서 막 빌드업, 이게 되는 거야. 막 크게 벌크업은 안 되는데 좀 안 이쁘게 커지는 거야. 그리고 되게 그냥 지쳤어. 맨날 지치고 그러면 또 지치니까 음식 막 먹고 이게 좀 악순환이라서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그걸 끊고 이제 요가는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크로스핏 하는 동안에 또 요가를 안 했어. 거기에만 집중을 했지. 근데 그러다가 요가로 다시 전환했더니 이제 몸이 슬슬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 요가가 정말 나한테 맞는구나.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맞는 운동이 있고 없고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최근까지 요가를 하다가 크로스핏으로 이제 갈아탔는데 오히려 반대로 크로스핏을 해서 오히려 자기는 더 뭔가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체력이 더 좋아지고 뭔가 활력이 돈다라는 친구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 이게 남자지. 남성들은 맞을 수 있어. 그리고 확실히 물론 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본인이 하는 어떠한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거북목이랑 이 등 굽은 것 때문에 사실 필라테스를 많이 추천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나도 지금 필라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또 반면에 짐을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다 유진 너 그냥 땡기는 운동 몇 번 해와서 그러면 너 금방 탈출할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근데 참 우리가 지금 식이요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을 해서도 그렇고 건강이라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관찰일기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관찰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뭘 먹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수면을 취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사한테 어떻게 욕을 먹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힘든 건지 맞아. 여러 가지 지금 포인트들이 이 관찰일기를 통해서 나는 인지 못했지만 코치나 아니면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걸 쉐어링 하다 보면은 야 너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맞아? 오빠 퍼펙트. 그러니까 관찰일기 재밌네. 그러면은 우리 관찰일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눈다고 되는 것 같지 않거든? 내가 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잠깐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짠 한번 하고 관찰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전까지 계속 관찰일기 했는데 우리 해피피처스에서 사용하는 관찰일기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어? 그 관찰일기의 그 장점을 얘기하자면 맞아. 되게 스스로와 친해지는데 되게 도움이 돼. 왜냐면 자기 내면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똑똑하게 운영하는 노력을 심어주고 아까 말했듯이 직관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나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나의 숨겨진 기억이나 뭐 감정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고 아까 내면의 그런 가이드를 또 대어줘.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또 갑자기 애니메이션으로 또 다시 돌아오자면은 난 그렇게 이해해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어.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뭐 마음이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던 캐릭터가 하나 있는 거지. 걔도 친해지게 되고 원래 너무 친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안 친했던 애도 있고 그런 애랑도 조금 다시 좀 사교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면서 걔도 좀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캐릭터들을 다 골고루 좀 친해지면서 밸런스를 맞춘다. 그거야. 맞아? 오빠 설명 너무 잘한다. 그래? 나보다 더 잘하네. 아니야 나는 왜냐면 모든 감정은 소중해. 그러니까 사실 나는 가끔씩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슬픈 포인트가 있으면 나는 그냥 빵 터트리는 스타일이거든. 울어 그냥 심하게 오열하듯이 울 때도 있고 막 가끔씩 한때는 주위 사람들이 저 새끼 왜 그래 할 정도로 울어.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아무리 심하게 하더라도 나에게 무조건 법칙이 있어. 나는 내가 디저트는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디저트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디저트배를 좀 남겨놓고 나는 항상 주로 내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 마카롱을 먹는 편인데 마카롱 집에 가서 열심히 뒤지지. 무슨 플레이버가 있는지 다 봐. 그러고선 정해놓지도 않아. 가서 봐. 그러고선 딱 땡기는 맛을. 어떻게 보면 이게 소울풀, 소울풀 푸드인 건데 그 플레이버를 딱 골라서 진짜 맛있게 먹어. 그 하나만 딱 먹을 때 그 하나를 정말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러면 난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 난 이제 가끔씩 내 자아에 있는 슬픔이랑 기쁨이를 다 제대로 어루만져 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근데 먹고 나서 오빠 막 죄책감 들어? 아, 내가 괜히 먹었어. 아니 그런 거 없지. 나는 그런 거는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나는 밥 한 숟가락 덜 먹고 일부러 그 친구만의 칼로리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만의 자리를 남겨놓았으니까 그 친구는 들어와야 될 친구였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후회 없고 그게 나쁜 관계가 아니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너무 오빠 의존하기보다도 이게 나의 어떻게 보면 뭐 리추얼이라기보다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왜냐면 모든 음식은 나쁘고 좋고가 없는 것 같아.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오빠는 언제나 마카롱 먹을 수 있고 하잖아. 그래서 너무 못 먹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저항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확 더 먹게 되는 거야. 아, 그거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다. 모든 음식은 사실 다 좋은 건데 지금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적절한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관찰하기를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내 스스로와 친해지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음식이 뭔지도 더 알게 되고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한테 필요한 관계도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게끔 해준다. 맞아. 좋은 코치님이네요. 인생에 꼭 필요한 코치님이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2부에서 관찰이기도 관찰이기지만 다뤄보고 싶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원래 인류라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잖아. 그치? 더불어 사는 사회고 우리가 사람 인자도 이렇게 사람 둘이 서 있는 건데 맞아.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아야 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는 직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사람과 같이 인터뷰를 하는 직업도 하고 있고 원체 이렇게 사교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느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에서 내가 쓸데없이 괜히 회장도 하고 있고 괜히 나로 인한 모임들이 여러 개가 더 있고 또 나로 인해서 친한 친구들끼리 생기는 것도 좋았고 물론 안 좋았던 케이스도 있어. 그래서 요즘 좀 절충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사는데 그로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여사친, 남사친 또는 여친, 남친 그리고 내 절친, 부모, 형제 다 관계잖아. 맞아.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지금 이 관찰 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맞지? 맞아. 왜냐면 에너지 좀 얘기하자면은 모든 것은 에너지야. 그치. 이 모든 것이 다 에너지고.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약 파는 건 아니지? 아니거든. 도를 아십니까? 아니지? 저기요, 내가 뭐 에너지를 팔아? 농담이야.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도를 아십니까? 그런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내가 뭐 파는 게 나는 그 아니야. 에너지 너무 중요하고 나는 그 에너지에 목매는 사람이고 나는 그 바이브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는 사장이 잘생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가 좋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모든 바이브야. 손님, 음악, 조명, 바리스타의 미소 뭐 이런 것들의 바이브가 나에게 주는 힐링이 있는 거지. 사실 좋은 가구 깔아놨다고 좋은 바이브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오케이 약 파는 거 아니고 저희 도를 아십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오케이. 그래서 모든 것은 에너지고 진짜 인간도 이제 육체라는 게 있고 감정체, 정신체, 에너지체 이렇게 구성된 에너지 시스템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대부분 진동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프리퀀시랑 웨이브야. 그게 높은 게 이제 기쁨, 평화, 사랑 그 에너지로 자신의 에너지체가 진동하길 원해. 근데 이렇게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에너지로 진동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진동 주파수를 올린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그 이유가 이 다 에너지 때문이야. 그래서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은 에너지 소모가 빨리 오고 되게 지쳐 기빨려.
그런 거 되게 만나서 막 많이 이렇게 막 푸념하고 막 야 걔는 왜 그랬대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막 그 막 상사 욕하고 막 맞아 남친 욕하고 남친 욕하고 뭐 누워서 침 뱉긴데다 잠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풀기 위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거십도 그렇고 초지일간 그냥 만나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너무 나는 그게 힘들지. 기가 빨렸고 근데 나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좀 들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나한테 했었어. 근데 나는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데 내가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난 그땐 정말 몰랐거든. 근데 에너지를 배우면서 내가 이거를 그냥 자처하고 있었구나. 나를 이제 경계선을 긋고 이제 그런 사람들 조금 피해야 되는데 난 그냥 무조건 다 빨아들인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 악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에너지 관리가 되게 중요해.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주파수가 높다 그랬잖아. 그게 텐션 높은 거랑은 별개인 거지? 그런 건 좀 다른 거 그치? 오케이. 넘어가는 걸로. 사랑의 웨이브가 더 높게 파동이 친다라는 거구나. 오케이. 얘가 예를 들어서 자책? 죄책감 완전 바닥이야. 그래서 그게 제일 안 좋아 사실. 여성분들이 특히 나 왜 이래 약간 또 먹고 괜히 먹었어 왜 이래 미쳤냐 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내린단 말이야. 에너지가 내려가. 그럼 오히려 더 막 음식을 더 그렇게 막 먹게 되고 먹고 나서 또 내가 미쳤나 봐 또 먹었어. 그런 게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자책이 되게 무섭다는 거고 음식을 그래서 정말 맛있게 오감을 느끼면서 먹고 후회하지 말라는 것도 다 그거야. 음식도 에너지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에너지도 올라가고 예전에 그런 회사 생활 하면서도 피할 수 없잖아. 그지. 내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지. 그럼으로써 되게 나도 에너지가 많이 낮아지고 그때 만났던 뭐 남자친구라든지 약간 친구들이 좀 에너지가 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보면은 너 좀 뭔가 그분이랑 뭐 헤어지거나 좀 그 친구들이랑 좀 끊고 나서 나의 에너지가 달라진 거야.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에너지가 좋아졌어? 전에는 안 그렇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주는 영향이 되게 컸던 거야. 흔히 말하는 기빨리는 상황이 됐던 거구나. 그런 거지. 사실 나도 그런 거 있어. 사실 굉장히 피곤해 지금. 나가기 너무 귀찮아. 근데 약속이라서 나갔는데 확실히 돌아왔는데 기분이 더 좋은 거야. 에너지 차고. 그럼 내가 그 사람이랑 지금 파동이 좋았던 거네. 그치. 반대로 내가 정말 지금 훌무장했어. 아주 좋아. 컨디션 좋고 나는 나가서 지금 뭐든 할 수 있어.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대화 나눈 순간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그거는 지금 에너지 파동이 서로 빼닥에 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 사람이 오빠한테 좀 오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뽑아가고 그 사람의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 오빠한테 주는 거지. 그럼 오빠가 약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사람을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그건 것 같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은 사실 서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가 서로 만나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웬만큼 만날 때마다 내 길을 뺏어가면 손절해라.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지혜롭게 여럿이 만나거나.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닌 물론 스트레스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 에너지 조절이나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의 그런 나랑 에너지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 진짜 최악이겠다. 그거는 거의 뭐 병을 몇 개 달아서 오겠는데? 그래서 그걸 미리 파악하고 안 가는 게 좋지. 그러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에너지. 관계, 에너지. 오케이.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관계, 또 그리고 사람들의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한 우리가 서로 처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라는 게 개선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참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햅스터스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선 햅스터스를 통해서 그리고 회복되시고 또 그 관계를 개선하시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어디까지나 비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성의 건강, 여성의 커뮤니티를 알려드리는 그런 한 잔 마실 토크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깊게 가지 않을게요. 이미 깊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마무리 공식 질문 몇 개 하고선
이번 주 토픽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리사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같은 일을 할 것인가? 짧은 대답은 네. 네, 오케이. 물론 나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나는 또 아직 한국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멘토십 분야가 또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아, 굉장히 중요해요. 잠재성과 이런 가치가 너무 큰 것 같아. 맞아. 나도 내 멘토가 너무 중요해. 진짜. 그러니까 그 멘토십 거기로도 가고 싶고 음. 그 나의 그런 장점 이런 선물을 갖고 나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나는 느끼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되게 만족하고 계속 할 것 같아. 아, 좋네요. 아주 아름다운 네, 쉐어링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 고시질문 두 번째 할게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 나만의 삶? 약간 주체적인 삶? 조금 자유로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했던 디지털 노매드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해외여행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살고 있잖아. 나만의 이제 시간을 내가 활용을 해서 계획을 짜고 그게 너무 좋고 또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장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 어느 순간 시간이 확 흘러가서 우리가 바로 지금 제가 좋아하는 마무리 인사하게 됐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우리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들어봤어요 이런 말? 네,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 또는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지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로 오늘의 토크는 마무리할게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한 잔 마실 여성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실 나와주신 우리 햅스터 공동대표님 리사 코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다른 한 잔 마실 손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이거 해줘야 돼. 카메라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했어. 오늘 수고 많았어. 오빠 너무 감사해요. 피디님 너무 좋다. 감사해요. 진짜. 음식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운동에 대한 얘기도 했고 관계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강관리를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커뮤니티를 통해서 특히 전문적인 코치와 함께 했을 때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꼭 약이나 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햅스터스로 와라. 그거 맞죠? 네. 오늘 약 팔러 나온 거 맞네. 아니야. 아니 여성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저희는 소울 클라이언트를 원해. 이제 소울 고객들. 우리가 맞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시겠지. 영혼 없이 오지 말고 딱 봐도 정말. 저거 정말 나랑 결이 맞다. 저거 내 바이브다. 내가 찾고 있던 프로그램이다. 맞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커뮤니티 안에서 뭐라 그래? 이 유저라 그래? 아니면은 크루들이라고도 크루라고 하고 약간 표현해? 햅둥이라고 해. 그냥 햅둥이? 귀엽게. 햅둥이. 햅둥이들. 귀엽다. 우리 햅둥이들도 사실 각자가 귀여운데? 오빠가 쓰니까 좀 이상하지? 아니 귀여워. 그래? 귀여워. 오케이, 다행이다. 너무 바쁜 사회, 각박한 사회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일단 이 햅둥이들은 나는 혼자가 아니고 또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또 그거를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도와주려는 코치분들이 있다는 게 참 힘이 되고 좋을 것 같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프레이즈를 되게 좋아해. Perfectly imperfect. 그러니까 완벽히 완벽하지 않은 건데 너무 완벽주의를 선호하기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또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 나도 보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고 사실 셀룰라이트건 뭐 스트레치 마크는 얼굴에 주름이라는 거 다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못생겼다, 이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러네. 진짜. 그래서 물론 가끔 막 주름이 많이 잡힐 때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는 아닌 거잖아.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나의 뭐 하루를 망치거나 막 에너지 소모하는 것도 좀 웃긴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맞아.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유니크하잖아. 되게 고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약간 성취감을 느끼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다 보면은 좀 여기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very nice. 오케이. 좋다.